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놓칠 수밖에 없는, 혹은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포항에 있는 어떤 지도를 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포항을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시를 좀 들어주는 겁니다. 포항에 장성동에 롯데아파트라고 있어요.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억 8천입니다. 매가는 1억 8천이야. 매가는 1억 8천인데 전세가 껴있어. 전세가 껴있는데 얼마죠? 1억 6,500. 1억 6,500인데, 자 이거를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1억 8천에 껴있고 1억 6,500이야. 그러면 갭 차이가 얼마죠? 갭 차이는 1,500입니다. 갭 차이는 1,500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20평대 아파트를, 포항의 장성동의 아파트를 갭을 1,500 주고 산다. 이렇게 메리트를 봤을 때 보통 여기 이렇게 사는 매물들이 뭐죠? 일단 첫 번째, 공시지가 1억 이하죠. 공시지가 1억 이하 매물을 사고 싶은 유형의 사람들이 사겠죠. 두 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매수할 때 보통 이제 법인으로 이제 전세를 주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세입자가 들어갈 때 꺼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법인이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전세가 껴있는 경우를 많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매수자는 잘 샀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1,500에 공시지가 1억에 어쨌든 내가 여기에 아파트 비전에 있다고 봤을 때 잘 샀다고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맞죠? 근데 오늘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매도자.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내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매도자가 이런 내놓은 포인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굳이 이 포인트를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매가가 1억 8천이야. 1억 8천인데 이걸 그대로 1억 8천에 내놨다. 1억 8천에 그대로 내놨을 경우에는,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디스카운트를 취할 겁니다. 디스카운트. 보통 이제 500이든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깎으려고 할 겁니다. 깎으려고 흥정을 하겠다는 거죠. 매수자와 매도자와 협의의 그 중간에 그 값에 협의가 되면 거래를 할 건데, 분명히 1억 7,500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거래를 할 겁니다. 거래를 할 건데 그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죠. 뭐 1억 7천도 있고 여러 가지 매물이 있겠죠. 1억 7천은 뭐 중층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것도 3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게 1억 8,500에 나온 매물이 3층입니다. 3층인데 중층, 그러니까 고층에 있는 거는 2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또 고층에 있는 거 1억 9,500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거는 갭을 굉장히 최소화 시킨 매물이라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1억 8천이라는 매가가 있으면 적어도 전세가가 들어왔던 경우는 1억 6,500에 대해서는 이거는 DC가 전혀 일절 반영되지 않았던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들어왔을 때, 지금 내가 전세가 딱 들어오고 2년 후에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 시점에서는 2년 후에 우리가 돈을 돌려받잖아요.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돈을 반환한다는 얘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DC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6,500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죠. 그러면 깎을 수 있는 금액은 뭐냐? 1억 8천에서 1억 6,500이면 갭 차이가 1,500이다. 이 갭 차이에 대한 1,500만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갭 차이를 1,500으로 깎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되시겠냐고. 분명히 조금이라도 100만원도 깎아보려 하겠지만, 야 무슨 1,500만 원만 내면 되시는데 이거 가지고 뭘 깎겠냐. 벼룩의 간을 떼먹어도 유분수지. 깎아줘도 엄청나게 소액을 깎거나 아니면 거의 못 깎거나 그런 식으로 받고 안 됩니다. 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500 가지고 뭘 깎겠냐.
이런 논리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자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저층 3층이지만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전세가를 최대한 높여 먹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갭이 작더라도 좋아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매도자의 그런 생각, 그 다음 매도자가 왜 이런 식으로 내놨을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갭이 적다가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도자도 파는 것도 전략이고요.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후려친다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영상 찍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